2021년 아프간 난민 수송 작전과 같이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고려인 난민 수송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력자 수송 작전의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군용기를 이용해 피난을 도왔다면 지금은 제한 고려인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한국행 비자 발행을 돕고 있고, 신원이 확보되며 즉각 항공권을 발급하게 해주어 100여 년 만에 고려인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세기간 해외를 떠돌며 고생한 고려인 동포들이 발전된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돌아오고 있는 고려인들은 한국에 이미 이주해온 고려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들을 구출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지역들의 경우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러시아 국적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 주도로 우크라이나 고려인 탈출과 송환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러시아의 분할 계획이 서방 측에 의해 논의되면서 고려인들로 이뤄진 또 하나의 독립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국토전략TV? 경제력, 국방력, 국토면적 등 국가를 이루는 여러 요소 중에서 인구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 5천만 명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들은 단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태리, 한국, 이렇게 딱 7개 나라만 있습니다. G7 회원국 중에서 인구 3천만 명인 캐나다를 대신해 한국이 사실상 지구 최선진 7개국 중 하나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20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인구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5천만이 넘고 소득 3만 달러가 넘는 7개국 중 6개국 중에서 일본, 이태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들로 미래 전망이 밝은 국가로 분류됩니다. 독일의 인구는 지난 2010년부터 급작스러운 감소세를 보였으나 메르켈 정부의 이민자 수용 정책으로 인해서 독일의 인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독일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또 한 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지난 3월 초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의 숫자가 1천만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는 4천만 명인데 4분의 1이 해외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대부분이 여성과 아이들로 이뤄져 있어 인구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등 선진 국가들에서는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나섰습니다. 일본은 인구 감소로 꾸준한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동안 중동이나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을 수용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던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와 같은 집값이 비싼 대도시에 각각 100호씩 공용주택을 마련하였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인구는 약 10명 정도밖에 입국을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도쿄와 오사카 외에도 요코하마시 80호, 나고야시 40호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난민 수용에 나섰습니다. 값이 비싼 대도시에 공용주택을 제공할 만큼 일본은 인구 감소에 매우 민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2020년 5,184만 명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연평균 6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6만 명씩 출산이 이뤄져야 하거나 해외 유입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중동이나 아프리카, 중국과 같이 한국 주민들과 충돌할 수 있는 아예 문화권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현대적 자본주의, 민주주의 문화에 익숙한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동포인 고려인들입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17만 명, 러시아에 10만 명, 카자흐스탄에 8만 명, 키르기즈스탄에 1만 5천 명,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1만 3천 명가량이 거주 중입니다. 그 외에도 타지키스탄에 6천 명, 투르크메니스탄에 3천 명, 몰도바에도 일부 고려인들이 거주합니다. 공식 집계된 인원만 전 세계에 50만 명 수준의 인구가 거주 중이며, 이것은 인구 48만 명의 제주시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한 해 한국의 인구가 6만 명씩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고려인 동포 송환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특히 현재 거주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크라이나의 고려인들을 적극적으로 송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2001년 인구조사에서만 2,711명이 고려인으로 조사되면서 해외 고려인 중에서는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이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자립심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 가장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하르키우, 키이우, 오데사, 미콜라이우, 체르카시, 리비우, 루안스크, 도네츠크, 드니프로, 자포리자, 크림반도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인 사회는 하르키우에 위치하는데 약 150명의 한인 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는 최초의 한국어 학교가 1996년 이들의 관리하에 개교하였으나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밀집한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러시아군에 의한 집중 포격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의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에는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편입됨에 따라 이 지역에 살던 약 3,000명의 고려인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입국되는 망명자들의 숫자가 국적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크림반도 사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고려인들을 송환하게 될 경우 제주시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며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에 특화된 이들 특성상 우크라이나인 자유를 찾길 원하는 러시아계 난민들의 수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으로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이주를 해오는 러시아인들 중에는 의사, 미용사, 요리사, 기술자 등 특정 직업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어서 고려인 사회, 러시아인 사회에 정착하기에 용이해서 이미 부산에는 일정 도시 규모의 러시아인 타운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며 광주광역시와 안산시에는 고려인 집단 거주 지역이 마련돼 점점 소멸돼가는 지방도시들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고려인들 중 다수는 연해주 지방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입니다. 이들은 양반의 수탈, 조정의 세금 폭탄,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연해주로 이주해온 이들이며 광활한 연해주의 농경지를 일구며 부유한 삶을 살던 주민들입니다. 하지만 1930년대 들어 고려인들이 일본 제국에 부역을 할 것을 의심하던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송환 정책이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 발생하여 러시아가 한국에 행한 만행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최근 한러 관계가 급속하게 좋아지자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이주라는 표현에서 한국 스스로 강제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러시아의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 목록에 넣으면서 고려인 강제이주, 그리고 두 차례의 대한항공기 격추 사건, 한국전쟁의 개입 사건, 러일전쟁 직전 39도선으로 한반도를 분할하려 일본과 협상을 했던 사건 등이 다시 회자되면서 한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방 측에서는 러시아를 여러 개로 분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구적인 자유주의와 문화와 예술을 숭상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일대 이슬람 성향의 남부러시아 지역, 그리고 슬라브 민족의 성지인 모스크바 지역,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 극동연해주 지방 등 여러 개의 분할 계획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1918년 러시아 제국이 붕괴된 직후 러시아는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로 뉘어진 바 있고 1989년 소련 역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등으로 여러 개의 작은 국가들로 분할됐습니다. 러시아의 강한 전체주의 지도자와 통치제도가 있을수록 러시아는 더더욱 작게 분할될 수 있다는 의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고려인들로 이루어진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바로 사할린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고려인 비율이 높은 곳은 사할린입니다. 원래 사할린은 일본의 본토처럼 취급받던 섬입니다. 19세기 후반 식민지였다가 일본의 내지로 편입됐던 홋카이도와 마찬가지로 사할린 역시 일본 열도의 하나처럼 간주됐습니다. 마치 한반도가 38도선에 의해 분단됐듯이 일본 열도도 사할린과 홋카이도 사이의 랍베르주 해협을 기준으로 국토가 분단된 것인데요. 그런데 사할린에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거주했습니다. 현재도 10분의 1 이상은 우리 한국계 민족들이 거주 중입니다. 사할린인들은 자신들을 고려인으로 부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선 말기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됐던 고려인들과는 다르게 사할린의 한인들은 일제감점기 당시 조선인 이주정책에 의해 이주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100년이 안 되도록 이들은 사할린에서 가난한 러시아인들에게 척박한 곳에서 나물 등을 재배해서 먹는 방법을 알려줬고, 사할린의 메이저한 요리는 한국 요리가 된 지 오래여서 사실상 제2의 한국으로 부르기도 할 정도입니다. 최근 사할린에서는 가스가 많이 나와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사할린의 고층 아파트의 건설을 한국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각종 수산물 수입, 가스 개발 및 수입 등을 한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할린의 한국 경제 의존도는 러시아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며, 사할린 한국동포 송환 사업을 통해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보내오는 송금액 역시 사할린의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사할린의 한인들을 너무 한국으로 들여오게 되면 마치 조선시대의 공도정책, 즉 소매 인구를 비우는 정책과 같이 해외에서 한인들의 영향력 확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때문에 한인들이 현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업보다는 현지에서 부유한 사람들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사할린의 분리독립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마치 사할린 지역을 러시아나 일본의 영토도 아닌 색깔이 없이 표기한 지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러시아의 힘이 약해졌을 때 마치 만주국과 같이 친일 정부를 세워 지정학적 안정성을 꾀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할린의 한국인들이 한국적 정체성을 잘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사할린 지역 정가와 사회 주요 요직에는 많은 한국계 러시아인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할린이 일본의 영향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할린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한국과 일본 등 서방국들을 비우호 국가 목록에 지정한 이후로 극동 러시아 개발에 중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사할린 연해주의 한인 비중보다 중국인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또 러시아인의 경제력보다 중국인들의 경제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면 향후 러시아의 세력이 약해졌을 때 연해주 지방이 다시금 중국의 손아귀에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등 서방 진영이 힘을 합쳐 극동연해주 지방이 중국의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정학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국 측에서도 일본이 사할린까지 장악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칫 일본이 우호 세력에서 위협 세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의 영향권이나 별도의 독립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원합니다. 다행히 한국인들이 연해주, 특히 사할린에 많이 진출해 있어서 향후 서방이 계획대로 러시아가 작은 여러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될 경우 또 다른 한국계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